네, 안녕하세요. 미술가 강민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댓글을 최근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할게요. 일단 댓글을 제가 읽었고요. 거기서 이제 여쭤보는 것이 제 이전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책을 바탕으로 그거를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얘를 뭐 미술관 전시나 이런 데 가서 적용시키면서 보는 것이 뭐 유의미하겠느냐, 뭐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셨던 걸로 왜 이렇게 흔들냐. 죄송해요. 제 컴퓨터를 켜는 중이라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물론 책을 보면서 그거에서 어떠한 걸 얻었고 도움을 받으셨다면 그거를 적용해 보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독자님이 물어보신 그 방향대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마 잘 안 될 거거든요. 그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입시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그 기본적인 마인드나 이런 거를 어떤 감을 잡기가 좀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고 있든 아니면 혼자 하고 있든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어느 정도 잡기에 유용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책을 추천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과 이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책이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작가의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이게 그걸 전부 담아내진 못해요.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이 실제 미술 창작에서, 작가들이 하는 창작에서 그 하나의 원리로 다 적용이 된다. 물론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그게 뭐 현대미술, 우리가 어느 전시를 가든지 그 전시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 원리가 설명해주고 해결해준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ABC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지망을 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미술 창작자인 작가를 꿈꾸는 거잖아요. 뭐 한예종 들어와서 취업을 하려고 한예종을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 그냥 여기 학벌만 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예종 조형예술과에 입학을 하시는 거를 희망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내가 미술 창작자,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전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책이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실제 창작의 영역으로 입시에서 한예종 입시에서 실제 창작의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그거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너무 쉽죠. 창작이 어떠한 하나의 개념, 몇 개의 개념, 몇 개의 원리로 다 그게 해결이 되면 미술을 사실 할 필요가 없죠. 물론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잠시만요. 제가 그거를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네. 그 두 권을 거의 다 읽는 중이시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제 한예종에서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시회 가서도 이 책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뭐 원관념, 본질, 창의 등등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도움이 되나? 다 도움 되죠, 당연히. 도움 되는데 그 책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입시를 기준으로 따졌을 땐 유의미한 책이다. 그래서 제가 전달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한예종 입시와 그 다음에 한예종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예종을 들어와서 뭐 예종 아니더라도 뭐 다른 학교에서 그 순수미술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작가 생활을 하겠죠. 창작 생활을. 그래서 요게 입시고 요게 한예종 입시고 요게 그 작가의 창작 생활이다 하면은 요 두 개가 살짝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대학 입시, 여러분들도 이제 미대 입시 준비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예종 조형예술과 같은 경우가 그 유별나잖아요. 그 입시 문제가 좀 이상하잖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예종 준비하는 그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서양화 내지 뭐 조소가 됐든 뭐 서울대 순수미술과도 많이 쓰고, 왜냐면 그 실기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실기 유형이랑 비슷한 학교가 뭐 또 개원예술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좀 있는데 사실 어쨌든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류의 이제 사고력이나 실제 어떤 주제를 기반으로 뭐 세미 창작을 해봐라 라는 그런 유형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른 타 대학의 일반 대학 입시보다는 조금 더 실제 창작의 이 느낌에 가깝기는 해요. 그게 뭐 제가 지금 다른 타 대학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래요. 가서 이제 실제 작가 생활하면서 창작을 하다 보면, 왜냐면 일반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그대로 그리는 거잖아요. 잘 관찰해서 뭐 인물을 보고 그리든 정물을 보고 그리든지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맷이 그렇잖아요. 입시 포맷이. 그래서 그 대상을 얼마나 잘 그렸느냐가 이제 평가의 요소잖아요. 근데 이제 한예종 조형예술과 같은 경우는 이 평가의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부분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 학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끌고 가는지 이제 그 전반적인 거를 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특히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뭐 한예종 서울대 그런 입시가 창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제 창작은 한예종 입시가 뭐 예를 들어 요만하면 실제 미술 창작의 그 바운더는 이거의 몇 배 훨씬 넓어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고 더 망망대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은 가지고 있지만 둘이 다르다. 범주 자체가 다르다. 그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나는 작가야, 나는 작가고 나는 창작자야 라는 관점으로 한예종 입시를 준비를 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대학 입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변별을 두려고 하고 그 기준으로 합격 불합격이 나뉘는 구조다 보니, 근데 이거 실제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합격 불합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작품의 퀄리티가 작가들마다 좀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좀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게 좀 열려있는 이런 분위기라면, 입시 같은 경우는 엄연히 학부리라는 결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틀을 여러분들이 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선생님과 얼마나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이 학생에 딱 맞는 이 틀을 구축을 하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나는 작가가 아니고 예비 작가. 심지어 저도 스스로 아직 예비 작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입시를 앞두신 학생분들, 뭐 대부분은 고등학교 학생분들일 거고, 한예종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대가 좀 다양해서 뭐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나는 작가야, 난 이미 작가고 난 뭐 심지어 전시도 했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물론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조금 위험한 그 출발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학생이고 작가를 꿈꾸지만, 그리고 작가적인 정체성과 작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은 학생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입시, 여러분들이 그 한예종 시험을 쳤으면 거의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시라는 체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 입시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합격을 해서 들어갈 거냐,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그냥 나는 작가야 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되게 안일한 접근일 수 있어. 그게 물론 뭐 여러분은 시간 많아가지고 뭐 난 2번, 3번, 4번, 5번 시험 볼 수 있어 뭐 이러면은 뭐 안 말리겠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딱 합격을 해서 끝내줄 거면 조금 이게 엄연히 시험이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설령 여러분들의 상황이 미술대학을 졸업을 했다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의 그 입장이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제가 그 전 영상들에서 이제 작가적인 마인드 내지 뭐 어떤 작가적인 이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했던 건, 많은 친구들이 그 고3 나이가 19살이니까 전반적인 그런 친구들이 이런 작가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막 주눅 들어있고 막 내가 저기 한예종 가서 어떻게 하지, 막 다 잘하는 사람들 이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지. 어쨌든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이분도 그 한예종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뭐 잔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작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싹이 보이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뽑는 그 사람이 교수님이잖아. 여러분들 수업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막 내가 얘 좀 작가 같은데, 근데 뭐 얘 뽑으면 막 학교에서 막 이상한 짓 할 것 같다, 그러면 안 뽑죠. 그러니까 되게 제가 그 자주 겪으면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제가 이제 다른 입시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서 막 무슨 이상한 기행 같은 걸 하고 막 저기 우울하고 막 이러면은 막 무슨 작가인 것처럼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작가로서 창작자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지속하려면 그런 성향이면 안 돼요. 그게 뭐 반고니 뭐 에곤 실레니 막 이런, 그래도 미술대학 준비하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알만한 이런 작가들 있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뭐 귀를 자르고 뭐 막 이상한 기행을 하고 이랬다고 해서 그게 작가의 어떤 이런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조금 말이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여기 댓글 쓰신 이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약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댓글 쓰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본인이 여기 댓글 쓰신 대로 이렇게 하시고,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창작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훨씬 더 넓은 범위다, 창작은. 그리고 훨씬 더 까다롭고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남과 다르고,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남과 다르다는 것도 그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비슷한데 이제 뭐 나는 뭐 좀 달라, 뭐 나 약간 또라이야, 뭐 이래서 나는 한예종 갈 거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학교에 또 약간 그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막 이상한 선배들이 다 한예종 가던데, 막 그게 그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막 무슨 또라이 천재가 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어쨌든 미술 작가를 할 건데 이 미술 작가의 어느 정도 같은 동나이대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 길에 대한 어떤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의식이 있고,
그리고 뭐 실제로 그 의식을 가지고 뭐 내가 작품도 물론 어렵고 조금 조악 하나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적극성과 의지,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노력을 했던 어떤 이런 과정이 담긴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을 보는 거지, 얘는 작가다 해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문사, 이제 한예종의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인 그 전문사에서 그런 걸 보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학부 입시 보는 거잖아요. 학부 입시 보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작가를 꿈꾸는 학생이라는 마인드로 조금 겸손한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 댓글에 대한 이제 답변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된 것 같고, 뭐 궁금하신 게 또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올리는 이 영상에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또 보충 설명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뭐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 뭐 다른 분들 있으면 또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 반영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전달을 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실제 창작의 범위와 조형예술과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의 범주가 아예 다르다. 조형예술과의 입시는 창작이라는 이만한 범위 내에 있는 이만한 그냥 점과도 같은 거다. 물론 둘이 아예 범주가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아예 포함이 안 되는 이런 건 아닌데, 뭐 이만한 창작 안에 요만큼의 그냥 쥐똥만큼의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을 충실히 하면서 내가 창작이 어떤 거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맛만 보고 들어가는 느낌이지,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내 작업을 창작을 하려고 하면 조형예술과 입시를 준비할 때 내가 잘했다는 거랑 전혀 무관하게 정말 엄청나게 넓은 게 펼쳐지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군다나 더 그렇게 될 것이고, 자기 길을 그때서부터 이렇게 찾아 나가는 건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그 학부 때는 또 나이도 어릴 때고 미술에 대한 경험치나 이런 것도 부족할 때니까 내가 뭘 겪고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 할수록 내 작업이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든 바뀌든 뭐 이런 과정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품었던 작가의 길이 졸업할 때까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면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왜냐면 고등학생 때의 의식 수준으로 그대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기 성찰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건 그래요. 그래서 학교로 들어와서 조금 진지한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때부터 이제 미술 창작의 첫 발을 딛는 거고, 진짜 자기 작업의 시작은 졸업하고 나서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학부 때도 자기 작업을 진짜로 하는, 물론 하죠, 다 각자 하는데, 그게 저는 진짜 자기 작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연습인 거죠,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길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창작 활동을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쭉 이어가서 이렇게 지속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뭐 번뜩이는 기지가 있고 세련된 감각이 있고 내가 색깔을 잘 써, 아니면 내가 뭐 약간 피카소 같은 뭐 번뜩이는 뭔가가 있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나이가 70살이 됐는데도 미술 작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그렇다고 그 나이까지 무조건 난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아요. 결코. 저도 포기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되든 뭐 가족의 문제가 되든 뭐 여러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죠.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 미술 작가 아니에요, 뭐 작품 안 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길이라는 거죠. 힘든 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점점 더 그 작가들의 작품의 퀄리티, 그다음 그 작품이 좋고 안 좋고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작업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는 것 자체에서 벌써 저는 리스펙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하고 작업을 계속 하는구나. 그 작업이 설령 너무 안 좋다고 해도,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뭐 60대다, 나이가 70대다. 근데 작업을 20대부터 뭐 20, 30대부터 쭉 이렇게 계속 해왔어. 전 그거부터 벌써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느냐를 자기 스스로한테 잘 물어봐야 되고,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았을 때 그 나이까지 미술 작업을 지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조형예술과로 들어오는 요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작가를 꿈꾸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일단락을 짚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학부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무거운 것 같고, 이제 좀 이거에서 약간 가벼운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학부 준비하는 분들, 고등학생들이겠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내지 아니면 좋아하는 작가가 누군가가 일단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작가의 작품이나 그 작가가 왜 좋은지도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그 작가를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 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떠나서, 그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고 어떻게 작품 활동을 하고 싶고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고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랑 연관을 지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최소 한두 작가 정도는 입시생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본인이 하고 싶은 미술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학부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고, 더 올라가서는 석사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역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수업을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제가 느꼈던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예요? 라고 하는 질문은 너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질문이에요. 특히 입학을 하려고 하는 고등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질문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질문인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한예종에서는 안 하더라도 서울대에도 같이 치시는 분이 있다면은, 같이 못 치나 이제? 뭐 모르겠는데, 하여간 두 개 실기가 비슷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작품을 하고 싶고 어떤 미술가가 되고 싶은지까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 가기 전까지. 면접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기본 소양이다. 기본 소양. 여러분들이 작가를 꿈꾸는 데 있어서는 완전 기본 소양.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뭐 최소 10분 이상은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근데 그게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되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상담을 하셨던 분도 그랬지만, 이분 말고 다른 친구들, 입시 상담을 했던 다른 친구들에서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제가 그게 별로 이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구나 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지만, 이걸 이제 처음 겪었을 때 옛날에는 조금 약간 충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술 작가를 지망을 하고 꿈꾸는 데 있어서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본질적인 게 뭔지를 항상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고, 물론 지금 정도의 제 수준에서 어느 정도 답을 내리고 이제 쭉 살다가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뭐 이런 게 반복이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전달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다 전달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다 읽었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그냥 이 책 좋은 거래
라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속는 셈 치고 한번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제목은 저 그 채권거 아닙니다. 저 그 출판사나 뭐 이런 작가나 뭐 번역자나 이런 분들은 전혀 아무런 연관 없어요. 그냥 제 유튜브를 이렇게 봐주시는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뭐 그게 학부가 됐든 전문사가 됐건, 물론 전문사 준비하시는 분이 뭐 제 입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왜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학부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꽤 많이 들었어요. 그게 본다고. 어쨌든 뭐 어떤 입시를 준비하시든지 간에 다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 책이. 근데 제목이 참된 삶이라는 책이고, 제목이 재미없어 보이죠. 참된 삶이라는 책인데 저자는 이제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고, 그 다음에 번역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박성훈 번역자님이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성훈 씨. 그 책 표지가 이 연두색이에요. 연두색에 이제 이파리 같은 거 이렇게 있는 참된 삶이라는 그 책.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좋아하고 이제 좋은 책을 발견하는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 이거 나만 알고 싶다 라고 하는 책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있는데 이것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니까 약간 고민했는데 좋은 거는 또 나눠야 되니까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의 참된 삶이라는 책,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3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제 1장이 이 철학자가 동시대의 젊은이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2장이 그 젊은이들이 성별이 남성 아니면 여성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설명이 성별이. 그래서 이제 남자의 성별한테 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3장이 여자의 성별을 가진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장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장만 읽어도 될 것 같아. 2장과 3장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너무 어려워 그러면 안 읽으셔도 돼. 근데 1장은 읽을만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책을 안 접해보신 분은. 근데 분명히 읽어볼만 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 뒤에 이제 해제나 이런 해설하는 분들도 역자분이 달아놓으셨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읽어봐도 나는 모르겠다 도저히 뭔 소리인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올리는 이 영상에 댓글을 다세요. 그러면은 제가 제 주제에 그걸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를 기준으로 그 책에 대한 그 책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 창작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비 창작자를 꿈꾸는 학생분들이 가져가야 할 메시지를 정리를 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해도 이것만 가져가도 된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그러면 유익한 영상이 되겠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